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친부모님은 저를 고아원 앞에 두고 도망간 것인지 원장님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 지금 가진 현준이라는 이름도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7년 정도를 살며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양부모님들을 만나 입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없었던 부모라는 존재를 만나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 곧 사랑받는 기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져보는 내 방, 그리고 처음 가본 놀이동산과 동물원, 엄마 아빠라고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학교도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앞으로는 나도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양어머니가 지금 엄마의 배에는 동생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를 만져봐도 되냐며 양어머니의 배에 손을 대는 저의 손목을 거칠게 끌어낸 양아버지가 저에게 어디 손을 대냐며 갑작스럽게 화를 냈던 것도 기억합니다. 저는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반지하처럼 된 곳에 지하창고가 하나 있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그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조금 자랄 때까지만 제 방을 양보해주자는 핑계였습니다. 사실 그 집에는 남는 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부모에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조금 자라고 나서도 제가 너무 시끄럽고 별나기 때문에 동생이 아직 작고 연약해서 다칠 수도 있으니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창고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이었습니다. 양부모는 저에게 최소한의 배려로 선풍기나 솜니불 따위를 주긴 했지만 저에게 그것은 고아원보다 열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에서 지내는 동안은 밥도 가족들과 따로 먹었습니다. 양부모는 대충 비빔밥이나 국에만 밥 같은 걸 지하실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해 꾀지지한 티가 나 학교에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제가 겪기엔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는 못했어요. 저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생긴 부모와 가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습니다. 늘 허름한 옷을 입으신 채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양부모는 남들에게 과시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파지들을 모아뒀다 그 할아버지께 선심 쓰듯 챙겨주곤 했습니다. 파지가 좀 많이 나와 할아버지가 집 마당으로 들어오신 날, 지하에서 창밖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저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있는 지하는 밖에서 들여다봤을 때 안이 자세히 보이거나 하지 않아서 택배 기사님이나 손님들이 와도 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들킨 적은 없었습니다. 들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에 떨고 있던 그때 할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이 나가셨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다녀오자 저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예, 너 저 2층 집에 사는 애 맞지? 네, 맞아요. 리어카가 무거워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겠니?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을 알면 양부모도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흔쾌히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밀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집까지 밀어줘서 고맙다며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자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신 밥도 아주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할아버지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타주시며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아가, 이름이 뭐니? 현준이요. 네가 그 집 첫째지? 네, 맞아요. 그때 지하에 있던 것도 너니? 네. 왜 거기 있어? 엄마 아빠가 거기 있으라고 해서요. 왜? 현준이가 입양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흘리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우는 저를 할아버지는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저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집으로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할아버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있는 지하 창문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부모가 내려오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 방을 다시 마련해 이제는 지하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양부모에게 파양을 당했습니다. 그땐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조금 크고 난 이후 알게 된 사실은 할아버지가 큰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꾸준히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도 하셨고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다니며 고아인 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 애쓰셨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소문도 내셨다고 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저에게 와보곤 했던 거죠. 타인의 시선을 무척 신경 쓰는 양부모로서는 더 이상 저를 데리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양부모는 저를 파양해 다시 고아원으로 저를 보내고 이사를 하는 것으로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이대로 원에서 살다가 독립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센터로 돌아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중학생이 된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력은 저를 지하창고에서 빼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 이제는 가족으로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할아버지에겐 이미 다 큰 자식들이 몇 분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걸로 봐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는 저에게만은 늘 사랑을 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할아버지의 표현을 빗대 아주 근사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된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다 커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해드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제 곁을 떠나 이젠 세상에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제 삶이 끝나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곧 정신이 들어 막막하기만 할 때 평소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없을 일이 생길 때면 꼭 연락을 하라며 남기신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의 자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분은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병원비며 장례식이며 제가 신경 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절차대로 처리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할아버지의 편지와 유언장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에서 사실 할아버지는 꽤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평생 최선을 다했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저에게 300억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폐지를 지우며 생활하시던 할아버지가 재산이 300억이나 있고 그걸 친자식들이 아닌 저에게 남기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아주 젊은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정을 꾸려 자식들을 낳고 부유하게 사셨지만 장성한 자식들이 자꾸만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다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툼에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분께 사업을 맡긴 뒤 사업이 망했다고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셨다고 합니다. 그 길로 집도 팔아버리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을 시켜 거의 남처럼 살아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나 사업 문제는 모두 변호사님과 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저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정도의 돈이라고들 말하지만 결코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나름대로 제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곳에 취직해 기술도 배우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마 평생을 감사하며 살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인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